하나만 물어보시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저는 이미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논의하는 것도 몰랐고 마포구청장 취임식장에 있었을 때 결정이 되었나 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호투표제로 전준위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즉시 말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배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 문제가 잘 해소되면 어떻게 결정하든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다시 말해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 100%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부터 얘기해 주시고. 어디요? 뉴스팀 박서영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께서 보안사건 회수 관련해서 9월 안에 처리하자라고 당에다가 그 입장을 전달했는데 당이 미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전해진 바는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TF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에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은 빠져 있어라. 국무총리에서 하겠다. 그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처리는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째 법안이 있어야 됩니다. 법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다 요구했다는 것은 당 대표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만나서 얘기하자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었습니다. 5월 중 처리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데 그 여러 경로 중에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제외돼야 합니까? 제외돼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5월 중에 처리할 것 같았으면 법안을 갖고 와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니 이 법안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5월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6일 날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 않고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그 토론회를 했는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그 2주 사이에 공천 막바지로 한창인데 그때 본회의를 열 상황이 됐을까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5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하면 법을 먼저 갖고 와서 당대표에게 요청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는 요청받은 바 없고 원내대표도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네. 네. 공약에 보면 김영기 최고위원 1명 중에서 특정 청년을 선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경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은 김영식이 아니라 선출이
청년 최고위원회는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하려면 이 또한 당원 당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은 당원상 전략지역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한 명은 1년 전에 박지원 최고위원 선발하듯이 청년 당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일정 기획도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지에 대해서요.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장윤기 그 강간살해 사건 실체가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여러 경찰들이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그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은 박은미 기자입니다. 좀 전에 회견하시면서 반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자칫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밀보 이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한 영동권 승리로 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큰데요. 이와 연계해서 검토 중이신 강원 일정이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의 승리, 특히 강릉의 승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강원도 물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중남 강원도 강릉 지역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제가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환 장관이 갔고 윤호중 장관이 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예산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지극정성을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뿐만 아니라 동해시장도 당선됐고 휴전선 접경지역, 철원을 빼고 고성, 양양 등 많은 부분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강원도는 민주당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만큼 더 잘하도록 하겠고, 제가 전당대회 중에 강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비공개를 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김중남 강릉시장 등 동해시장들과 실제로 만나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겨줘서 고맙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지역에 가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고맙다고 인사드렸고, 또 승리하지 못한 곳에서는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당선 인사, 낙선 인사를 그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당대표로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머니시대 이승주입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서 이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나라고 강조하셨는데 네.
오늘 선언 전에 대통령께 따로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히셨는지 하고 대표 연임이 되신다면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지요? 저는 당대표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과 이러저러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 한 번 못했다, 이렇게 또 가짜뉴스가 또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입이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유통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오마이뉴스 네. 유통이라고 네. 선언문에서 범민주연대 통합 연대를 범민주진보 통합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조국혁신당이랑 이제 합당을 좀 추진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좀 불발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멀게는 좀 합당까지도 고려하시는지 어디까지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것도 제가 연설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들께 조국혁신당과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도 되겠죠? 대표님, 한 분이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합시다.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울시장 후보 수락이라고 선언문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시장 패배 원인 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국민의힘과 홍영길 전 대표께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제기하면서 좀 연임에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이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평가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선거 때 가급적이면 남의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제 말 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남탓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MBN 장관입니다. 그동안 대표님 일정이 이제 많이 공지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많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당대표 선언,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이후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진짜 기자님들에게 진짜 미안했어요. 아니, 근데, 다녀보니까요. 제가 이제 전통시장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없이 가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고 그분들이 맞아, 이렇게 와야지. 기자들하고 같이 몰려오면 안 되지. 우리가 할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그분들과 충분하게 자유롭게 대화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그동안 비공개 일정을 많이 한 만큼 오라는 곳에 있으면 언론에 더 많이 나가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말 못하고 받았던 오해 이런 것도 좀 많이 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당대표에 나왔는지, 당대표가 다시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로 총선 승리 가능하냐, 대선 승리 가능하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정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지점이 당이 좀 분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수습하려면 첫 번째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전통적 지지자들을 묶어 세워야 됩니다. 그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을 붙이는 것이 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외연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사상무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하게 민주당만을 위해서 지켜오고 길을 걸어온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대통령과 정청래가 호흡이 잘 맞겠느냐,
저는 저하고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 가장 속 깊은 뜻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가장 친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전 전당대회 때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06년도부터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인연을 맺어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당대표를 하면서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를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어긋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국적 신당과 합당 제안을 할 때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데 그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코스피 5천 넘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개장에 맞춰서 그 전에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코스피 5천이 넘는다 하는 것을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